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총구가 국회를 향하고 탱크가 도로를 점령하려 했던 그 밤,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망령을 목격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06일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해가 2번 바뀌어 마침내 오늘 2026년 1월 13일 밤 대한민국 법정 한복판에서 역사적인 한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헌정사상 2번째입니다. 전두환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자비 없었습니다. 아니, 자비를 베풀 명분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형이라는 2글자만이 아닙니다. 검사가 목숨을 건 논고를 읽어내려가던 그 순간, 사형이라는 단어가 법정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그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석열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검이 왜 사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논하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그 기괴한 미소의 정체는 무엇인지. 정치 하이킥 지금 시작합니다. 오후 8시 57분,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특검의 논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의 범죄자들도 재판장에 서면 고개를 숙입니다. 선처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달랐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해놓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내란을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기소한 사법 시스템을 비웃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견강부회라고 일갈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번 계엄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이들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야당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 조치까지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권력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특검은 못 박았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인 무기징역도 아깝다. 감경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 남은 건 사형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왕이 미쳐 날뛰려면 그 칼을 휘둘러줄 망나니가 필요합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이라는 정점뿐만 아니라 그 손발이 되어 움직인 내란의 부역자들에게도 철퇴를 내렸습니다.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입니다. 특검은 그를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설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노트북을 부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법정에서조차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넘긴 대가는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계엄 시나리오를 짠 비선 실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현역 군인들을 사조직처럼 부리며 내란을 모의한 죄입니다. 더 뼈아픈 건 경찰입니다.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권력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그날의 경찰. 특검은 수천 명의 경찰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다며 질타했습니다. 이 형량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상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헌적인 명령에 복종한 것, 그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검사가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순간, 보통의 인간이라면 다리가 풀리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표정이라도 굳어야 정상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윤석열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거나 하품을 했고 사형 구형 순간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특검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할 때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 변호사와 속닥거렸습니다. 이 미소의 의미는 대체 뭘까요? 첫째, 현실 부정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재판 자체가 코미디고 자신은 절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오만한 확신입니다. 감히 너희가 나를? 이라는 특권의식이죠. 둘째, 국민에 대한 조롱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헌정이 파괴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분열됐는데 그 정점인 사람은 법정에서 하품을 하고 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적인 공감 능력 결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방청객들이 미친 XX라고 욕설을 퍼붓고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린 건 단순한 소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특검은 논고에서 5.18과 6월 항쟁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왜일까요? 전두환은 총칼을 앞세워 권력을 찬탈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다릅니다. 그는 법을 가장 잘 안다는 검찰총장 출신이었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기에 그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21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대망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특검의 사형 구형은 상징입니다.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치의 경고입니다. 재판부가 이 경고를 받아들여 역사의 길이 남을 정의의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라는 미명하에 솜방망이를 휘두를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윤석열이 보인 그 미소, 그것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여유였을까요? 아니면 파멸을 앞둔 자의 허세였을까요? 분명한 건 그가 웃음 짓던 그 시간에도 역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6년 전두환에게 사형이 구형되던 날, 우리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외쳤습니다. 30년이 지나 2026년 우리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특검은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양심, 그리고 우리 국민의 감시입니다. 사형 구형,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시험대의 시작입니다. 그가 법정에서 보인 미소가 감옥 톡방에서 통곡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이 재판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